민세리가 사라진 그 밤, 진짜 범인은 아무도 의심하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데요. 모두가 건달무리를 찾아 헤맬 때 정작 세리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은 건 바로 민간가 내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오늘도 드라마 리뷰에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루시아는 민경채의 절규를 뒤로 한 채 흔들리는 숨을 삼키고 있었고 문태경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제 복수고 뭐고 중요한 건 딱 하나, 민세리의 생존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루시아는 빠르게 현장을 훑으며 건달무리의 흔적을 찾아 움직였고 문태경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버려진 창고 근처에서 급하게 도망친 발자국들과 타이어 자국을 발견해냈는데요. 루시아는 땅에 떨어진 밧줄 조각을 들여다보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그 밧줄은 세리가 묶여 버티던 흔적처럼 보였고 그 순간 루시아의 다리가 풀려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문태경은 흔들리는 루시아를 붙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서리씨, 끝까지 갑니다. 세리는 살아있습니다. 그 말이 루시아의 멈춘 숨을 잠시나마 다시 이어붙였죠. 하지만 루시아의 머릿속은 이미 공황 상태였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건 세리의 어린 시절 모습들이었어요. 혼자 키웠던 그 긴 세월, 딸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던 순간들, 웃으며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세리를 찾지 못하면 자신도 살 수 없다고,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이죠.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닥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각, 전혀 다른 곳에서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세리의 납치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선재였습니다. 김선재는 민두식에게 회장님 지분이 흔들리면 세리도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며 압박을 가했는데요.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민경채에게도 접근해 민전무, 이런 때일수록 냉정해야죠. 감정으로 움직이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라며 흔들어버리고 있었죠. 김선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광기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선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루시아를 무너뜨리고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집착에 가득 찬 계획을 말이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김선재는 이미 세리 납치 장소와 관련된 단서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를 숨겼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루시아가 무너지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다는 어둡고 잔혹한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넌 아직도 내 손길에 찌릿하지?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잃어보면 알겠지. 나한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김선재의 집착은 이미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자신을 떠나 민두식과 재혼했다는 사실, 자신이 버린 딸을 루시아가 혼자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이제 민간가의 막내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김선재를 미치게 만들었죠. 김선재는 매일 밤 루시아의 사진을 보며 집착을 키워왔습니다. 그 집착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고 소유욕은 점점 파괴적인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6년 전 임신한 루시아를 버리고 떠났던 그날을 말이죠. 당시 김선재는 가난한 검사였고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우리 아이를 지켜요 라고 울며 매달렸을 때 김선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짐이 될 생각 마라. 혼자 알아서 해. 그렇게 루시아를 떠난 김선재는 민간유통에 입사했고 법무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연히 본 서류 한 장이 그의 모든 걸 뒤흔들었죠. 민세리의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는 순간 김선재는 깨달았습니다. 세리가 바로 자신과 루시아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김선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를 루시아가 혼자 키웠다니 말이죠. 그 순간부터 김선재는 루시아를 다시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김선재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동시에 그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김선재는 루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여전히 아름답더라. 예전 그 모습 그대로야.
하지만 루시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선 넘지 마.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 말에 김선재는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루시아가 자신을 거부할수록 김선재의 욕망은 더 타올랐던 겁니다. 김선재는 밤마다 루시아를 떠올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루시아를 무너뜨리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지 말이죠. 여러분, 이 남자는 정말 답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 사이 세리는 창고 안에 묶인 채 혼자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민두식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소문을 듣고 세리를 그대로 둔 채 도망쳤죠.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창고 근처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창고 벽에 번지기 시작했고 불길은 점점 세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연기가 자욱해지자 세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외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하지만 목이 잠겨 더 이상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눈앞에는 연기와 불꽃만이 가득했고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리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엄마를 다시 못 보는 건가? 하고 말이죠. 세리의 손목은 밧줄에 묶여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발목도 꽁꽁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세리의 머릿속에는 루시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엄마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대해준 유일한 어른이었죠. 민간가 사람들은 세리를 늘 귀찮은 존재 취급했지만 루시아만은 달랐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라고 말하며 안아주던 그 순간들이 세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세리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말 안 들어서. 하지만 그 말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고 세리의 의식도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세리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루시아가 처음 민간가에 왔을 때 세리는 경계했었죠. 또 다른 어른이 자신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루시아는 달랐습니다. 세리를 보는 순간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안아줬고 우리 세리, 이제부터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여줬던 겁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세리는 마지막 희망처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기척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였는지는 나중에 밝혀지죠. 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누군가 왔다가 간 것 같은데 왜 자신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인물은 세리가 죽기를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세리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결국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체였지만 그 사람은 세리를 구하지 않고 그냥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리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한편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민경채였습니다. 불길을 보자마자 민경채는 주저없이 창고 앞으로 달려갔고 루시아가 뒤늦게 도착해 그녀를 말렸습니다. 민경채, 이건 위험해요. 당신까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민경채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엄마인 저만 하냐고요. 세리는 제 동생이에요. 제가 지켜야 한다고요. 그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그 안에는 책임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언제나 차갑고 냉정한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시아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민경채가 왜 저렇게까지 세리를 걱정하는 걸까요? 민경채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민경채는 세리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태어났을 때 민경채는 혼자 그 아이를 받아냈죠. 공실장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그날 밤 민경채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어요. 민간가의 후계 구도 때문이었죠.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경채는 세리를 민두식의 딸로 등록했고 자신은 언니 역할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경채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세리를 안았을 때의 그 감촉,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떨림,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울 리 없었죠. 세리가 자라면서 민경채를 닮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민경채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고 안아주고 싶었지만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민경채는 세리를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울었죠.
그리고 지금 세리가 죽을 위기에 처한 순간 민경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잃을 순 없어. 민경채의 절규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민경채는 평생 감춰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민경채는 창고 문틈 사이로 몸을 낮춰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시야 속에서 세리의 작은 실루엣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고 민경채는 숨을 삼켰습니다. 세리,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져 버렸죠. 민경채는 루시아를 뿌리치고 창고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문태경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민전무, 이러다 둘 다 죽습니다. 문태경의 목소리도 절박했습니다. 문태경은 민경채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민경채는 문태경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놔요. 제 동생이 저기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직전 민두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낮게 깔린 익숙한 목소리. 회장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건 회장님이 만든 일이죠. 곧이어 들린 건 세리의 울먹이는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는 건달들이 민두식에게 들려줬던 그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또 다른 누군가가 세리를 붙잡고 있다는 느낌. 민두식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내부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 민두식은 전화기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야? 뭘 원하는 거야? 하지만 상대방은 웃음소리만 남기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낮고 비꼬는 듯했고 민두식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민두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민강유통, 그 안에서 자신을 배신할 인물이 누구일까요? 민지섭일까요? 민수정일까요? 아니면 김선재일까요? 민두식은 모든 가능성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놈은 용서 안 한다. 민두식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평생 많은 적들과 싸워왔지만 가족을 건드린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공실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내부 인물들 동선을 다 확인해. 오늘 밤 누가 어디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하라고. 공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소방차가 도착했고 소방관들이 창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루시아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고 민경채는 두 손을 모아주며 떨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세리는 강한 아이니까요. 하지만 문태경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세리가 죽는다면 루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문태경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를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루시아를 지키겠다고, 세리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이죠. 결국 세리는 구조되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루시아는 세리의 손을 움켜쥐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세리야 엄마가 왔어. 하지만 그때 루시아의 시선이 세리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밧줄 자국이라기엔 너무 단정하게 남은 흔적. 흔히 건달들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세리를 묶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루시아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던 그 순간 세리가 정신을 잃기 직전 힘겹게 남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니 누군가 거기 있었어요. 루시아는 세리의 손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밧줄 자국은 일정한 간격으로 깔끔하게 남아 있었고 이건 분명 전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을 되짚는 순간 루시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누군가가 더 있었다. 루시아는 세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누가 자신의 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루시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복수를 결심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했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 어떤 협상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창고 주변을 살피던 문태경은 뒤편에서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자 출입 카드였습니다. 카드의 이름은 민지섭. 문태경은 카드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민지섭이 여기에 왜 루시아도 충격을 받았고 문태경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설희 씨,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세리를 이곳으로 유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태경의 말에 루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섭이요. 그 사람이 왜 세리를? 하지만 곧 루시아는 깨달았습니다. 민간가 내부의 권력 다툼이 결국 세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루시아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민지섭을 만나봐야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을 전개죠. 민지섭은 사실 오랫동안 소외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민두식의 유일한 아들이면서도 후계자 구도에서는 늘 밀려났죠. 민경채는 뛰어난 능력으로 아버지의 신임을 받았고 민수정도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섭은 달랐어요. 실패에 익숙해진 상태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좌절감이 민지섭을 점점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죠. 민지섭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인데 그 절망감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고 분노는 복수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민지섭의 아내 오자경도 한몫했습니다. 자경은 늘 민지섭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민경채 언니 뒤에서만 숨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민지섭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결국 민지섭은 결심했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자신도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민지섭은 오판술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판술은 사채업자 출신으로 돈 냄새를 잘 맡는 인물이었죠. 오판술은 민지섭에게 제안했습니다. 도련님, 민강유통 지분 싸움이 시작되면 기회입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민지섭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판술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지만 민지섭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섭은 몰랐습니다. 오판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오판술은 단순히 민지섭을 돕는 게 아니라 민강유통 전체를 흔들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오판술은 민지섭을 이용해 세리를 납치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건달들을 고용했습니다. 민지섭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오판술의 압박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죠. 세리만 잠깐 숨겨놓으면 됩니다. 회장님이 흔들리면 기회가 옵니다. 오판술의 말에 민지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지섭은 그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민지섭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건달들이 세리를 너무 거칠게 다뤘고 창고에 불까지 났죠. 민지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아니었는데, 세리가 죽으면 안 되는데. 민지섭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소방차가 도착한 뒤였습니다. 민지섭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들통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민지섭은 차 안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세리가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공포도 느꼈습니다. 세리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할까? 자신을 고발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민지섭이 몰랐던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선재가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김선재는 오판술에게 접근해 민지섭을 이용하라고 부추겼고 창고 위치도 김선재가 알려줬습니다. 김선재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세리가 위험에 처하면 루시아가 무너질 것이고 그 틈을 타서 루시아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김선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루시아, 넌 결국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 김선재는 사무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축했습니다. 루시아는 세리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누가 우리 세리를 건드렸든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밝힐 거예요. 문태경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세리를 지키고 루시아를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리 씨, 저도 함께합니다. 세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 절대 용서 못합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의 눈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문태경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루시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김선재는 회의실 어딘가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이미 다음 판을 짜고 있었고 루시아가 눈물 흘릴수록 그의 욕망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잃어봐. 그때 내 진짜 얼굴을 내가 보게 될 테니까.
김선재는 서류를 넘기며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타깃은 민경채였습니다. 민경채와 루시아를 맞붙게 하면 루시아는 더욱 고립될 것이고 그때 자신이 나타나 구원자 역할을 하면 된다는 계산이었죠. 김선재는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흡족해했습니다.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전무,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민세리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그 말에 민경채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선재는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민전무는 선택해야 할 거예요. 자신을 지킬 건지 아니면 세리를 지킬 건지. 그 말을 남기고 김선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경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선재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민경채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세리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루시아는 세리의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세리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루시아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세리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거기 누군가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그냥 갔어요. 루시아는 세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였어? 세리야. 얼굴 봤어?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안 보였어요. 너무 어두워서 그냥 그림자만. 루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세리를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세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 앞에 서서 절 한참 보더니 그냥 돌아갔어요. 제가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요. 루시아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군가 세리를 죽게 내버려뒀다는 거였죠. 루시아는 세리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세리야. 엄마가 꼭 찾아낼게.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세리는 루시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루시아는 세리를 안으며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에게 민지섭의 출입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서리씨, 이게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민지섭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루시아는 카드를 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민지섭이요? 어떻게 감히? 문태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섭만인이 아닐 겁니다. 뒤에 더 큰 배우가 있을 거예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루시아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세리 납치의 배후는 점점 민간가 내부 인물로 좁혀지고 있고 이제 그 중심에는 민지섭이라는 예상 밖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죠. 바로 김선재였습니다. 김선재는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며 루시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경채와 세리의 비밀까지 이용하려 했죠. 김선재의 계획은 치밀했고 그 누구도 김선재가 배우라고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엄마가 누군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민경채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게 끝이었죠. 민경채는 김선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본부장, 대체 무슨 속셈이에요? 김선재는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민전무가 모르는 게 많네요. 루시아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리가 누구 딸인지. 민경채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김선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다 밝혀질 겁니다. 그때 민전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김선재의 목소리에는 즐거움이 묻어났고 그건 민경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경채는 전화를 끊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선재가 정말로 자신의 비밀을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블러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경채는 공실장을 불렀습니다. 공실장, 옛날 일 기억하시죠?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공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무님. 민경채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공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시엔 저와 전무님 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남아있다면. 민경채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류, 바로 그거였습니다. 민경채는 급히 서류 보관소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김선재는 바로 그 서류를 손에 넣었던 거죠. 민경채의 출산 기록과
세리의 출생 기록을 비교한 결과 두 기록이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선재는 그 사실을 무기로 민경채를 압박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김선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세리의 진짜 아빠가 누군지는 서류에 나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김선재는 자신이 세리의 아빠일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재는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경채가 미혼모였다니 이건 쓸만한 카드네. 하지만 김선재는 진실의 일부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달랐습니다. 루시아는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죠. 세리의 생년월일과 자신이 김선재와 헤어진 시기가 묘하게 겹친다는 사실을 말이죠. 루시아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민경채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이죠. 루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루시아는 밤새 자료를 뒤지며 진실을 찾아나갔습니다. 루시아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6년 전 김선재에게 버림받은 후 루시아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백미소였죠. 하지만 루시아는 그때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한 명만 받았고 단 한 명은 누군가에게 빼돌려졌던 거죠. 그 아이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루시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친딸이라니, 그리고 미소와 쌍둥이라니. 루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리야, 내가 몰랐어. 미안해. 루시아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16년 동안 몰랐다는 죄책감이 루시아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당시 출산을 도왔던 장현숙과 모태주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죠. 장현숙은 세리를 민두식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특별한 아이니까요. 민두식은 세리를 받아들였고 자신의 딸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민두식도 세리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는 몰랐죠. 장현숙은 모든 걸 숨긴 채 자신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장현숙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장현숙은 미국 이민 1세대로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장현숙은 민강유통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고 세리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거죠. 장현숙은 세리가 자라면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손녀로 인정받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장현숙의 예상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가 민두식과 재혼하면서 모든 게 복잡해진 거죠. 루시아는 장현숙을 찾아갔습니다. 장 여사님, 제 딸을 돌려주세요. 장현숙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루시아 씨, 무슨 말씀이세요? 세리는 민 회장님 딸이에요. 루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세리는 제 딸이에요. 장현숙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루시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장현숙은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하지만 루시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태경과 함께 조사를 계속했고 결국 당시 병원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 기록에는 루시아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나와 있었죠. 루시아는 그 기록을 들고 민두식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세리는 제 딸입니다. 민두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루시아는 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한 명은 제가 키웠고 다른 한 명은 누군가에게 빼돌려졌어요. 그 아이가 바로 세리예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16년 동안 키운 세리가 루시아의 딸이었다니. 민두식은 장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여사, 이게 무슨 일이요? 장현숙은 침묵했습니다. 민두식은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요? 장현숙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세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민두식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두식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민경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 루시아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민경채는 절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키려 했던 비밀이 모두 무너졌고 이제 자신의 존재 이유조차 사라진 것 같았죠. 민경채는 세리를 찾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미안해. 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민경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경채는 세리를 안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김선재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리가 루시아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김선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바로 세리였다니. 김선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죠. 김선재는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세리야,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세리는 김선재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김선재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김선재는 세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민간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두식은 루시아에게 세리를 돌려줘야 할지 고민했고 민경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지섭은 납치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김선재는 모든 걸 숨기며 다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루시아는 세리와 미소 두 딸을 모두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했죠. 민간가는 전쟁터가 되었고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 곁에서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서리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일까지. 루시아는 문태경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김선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경 씨, 위험할 수 있어요. 김선재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문태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리 씨를 지키는 게 제 목적이니까요. 김선재는 민경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민전무, 우리 손잡읍시다. 루시아를 무너뜨리려면 같이 움직여야 해요. 민경채는 김선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딴 방식으로 회사 흔들 생각 말아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일 안 해요. 김선재는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곧 생각이 바뀔 겁니다. 루시아가 민전무를 어떻게 밀어낼지 지켜보세요. 김선재는 민경채의 어깨를 툭 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민경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루시아와 적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협력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일을 지키려면 루시아와 손을 잡아야 했지만 회사를 지키려면 루시아를 견제해야 했죠. 민경채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민경채 자신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장현숙은 모태주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세리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 여기 있으면 위험해. 모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루시아가 그걸 가만히 둘 리 없었죠. 루시아는 장현숙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제 딸을 어디 데려갈 생각이세요? 장현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루시아 씨, 세리는 이미 민간가 사람이에요. 당신이 키운 게 아니잖아요. 루시아는 분노했습니다. 혈육이 중요한 거예요. 세리는 제 딸이에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여자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현숙은 막강한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루시아를 압박했고 루시아는 진실과 모성애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루시아에게 불리했죠. 장현숙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고 민두식조차 장현숙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장현숙은 정재계 인사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루시아는 사방에서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를 위해 장현숙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장현숙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그리고 세리를 빼돌린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했죠. 문태경은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현숙이 과거 불법 입양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낸 거죠. 문태경은 그 증거를 들고 루시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리씨, 이걸 보세요. 장 여사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문태경은 서류 뭉치를 루시아에게 건넸습니다. 루시아는 그 증거를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장현숙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거죠. 루시아는 장현숙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장 여사님, 이제 제 딸을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겠어요. 장현숙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루시아 씨, 협박하시는 거예요? 루시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제 딸을 건드리지 마세요. 루시아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장현숙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죠. 장현숙은 김선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본부장, 루시아를 막아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선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김선재와 장현숙이 손을 잡고 루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김선재는 장현숙과 만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민회장 지분을 흔들면 됩니다. 그럼 루시아는 자연스럽게 밀려날 겁니다. 장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민두식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로구나. 민두식은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장현숙의 말만 믿고 세리를 받아들였던 것, 루시아의 고통을 몰랐던 것, 모든 게 자신의 실수였죠. 민두식은 루시아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자네한테 미안하네. 세리를 지키지 못했어. 루시아는 민두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함께 세리를 지켜요. 루시아는 민두식의 손을 잡으며 연대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민두식과 루시아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재와 장현숙의 공격은 거세졌습니다. 김선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민두식의 지분을 흔들기 시작했고 장현숙은 세리를 자신의 손녀로 인정받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는 사방에서 공격받는 상황이었죠. 언론은 민강유통 후계 구도, 혼란 세리의 진짜 엄마는 누구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미소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였습니다. 루시아는 세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해. 세리는 루시아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에 루시아는 더 세게 세리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김선재가 나타났습니다. 루시아, 이제 그만해. 넌 이길 수 없어. 루시아는 김선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선 넘지 마. 나 절대 안 져. 김선재는 비웃었습니다. 넌 여전히 순진하구나. 세리가 내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밀어낼 수 있을까? 루시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선재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죠. 루시아는 한 걸음 물러서며 경계했습니다. 김선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넌 아직도 내 손길에 찌릿하지? 나를 떠날 수 없어. 루시아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세리한테 절대 다가오지 마. 김선재는 루시아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도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루시아는 김선재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왜 이래? 집착 그만해. 루시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태경이 나타나 김선재를 밀쳐냈습니다. 김 본부장, 그만하시죠. 김선재는 문태경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끼어들어? 문태경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리 씨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김선재는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문태경. 김선재는 어두운 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태경 씨 감사해요. 문태경은 루시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리 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루시아는 문태경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죠. 루시아는 문태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선재와 장현숙은 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경채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섭은 오판술에게 협박당하며 더 깊은 늪에 빠지고 있었죠. 루시아는 모든 전선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였습니다. 드디어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김선재는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하며 미소 지었고 장현숙은 영향력 있는 주주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루시아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고 민경채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이 주주총회의 결과가 민강유통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최근 경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두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실적은 양호해. 하지만 김선재는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죠.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주가도 불안정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숙도 가세했습니다.
저도 김 본부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민강유통의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두식은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루시아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시된 자료는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하지만 김선재가 끼어들었습니다. 루시아 씨, 전문가도 아닌 분이 경영에 대해 뭘 아십니까? 그 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경채가 일어났습니다. 김 본부장, 그 말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루시아 회장님은 회장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김선재는 민경채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전무도 참 순진하시네요. 회장 직함이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민경채는 김선재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민두식의 경영권 유지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결과는 팽팽했습니다. 마지막 한 표가 결과를 좌우할 상황이었죠. 그 순간 민지섭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지지합니다. 그 말에 김선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섭의 배신이었죠. 민지섭은 김선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를 배신할 순 없습니다. 결국 민두식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선재는 분노했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장현숙도 실망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선재는 장현숙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죠. 이번엔 루시아를 직접 타깃으로 삼겠습니다. 장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시아는 승리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김선재와 장현숙이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문태경은 루시아에게 조언했습니다. 서리 씨,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계속 경계하겠습니다. 그날 밤 김선재는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세리는 김선재를 보고 경계했습니다. 왜 왔어요? 김선재는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나는 내 아빠야. 세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선재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와 루시아는 내 가족이야. 우리 함께 살자. 하지만 세리는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당신은 엄마를 버렸잖아요. 저도 버렸고요. 김선재는 세리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루시아에게 달려가 김선재의 말을 전했습니다. 루시아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세리한테 그런 말을. 루시아는 김선재를 찾아가 대면했습니다. 당신 세리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김선재는 루시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세리는 내 딸이고 우리는 가족이야. 루시아는 김선재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아니에요. 세리한테 절대 다가오지 마세요. 김선재는 뺨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루시아, 넌 변했구나. 예전엔 이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루시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강해졌어요.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김선재는 루시아를 바라보며 집착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야. 넌 내 거야, 루시아. 루시아는 김선재를 밀쳐내고 떠났습니다. 문태경은 김선재를 경고했습니다. 김 본부장, 더 이상 서리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제가 가만 안 둡니다. 김선재는 문태경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루시아의 기사님이라도 되는 거야? 문태경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저는 서리 씨를 지킬 겁니다. 김선재는 문태경을 노려보며 경고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장현숙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세리를 강제로 미국으로 데려가려는 계획이었죠. 모태주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세리를 데려와 공항에서 만나자. 모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태경이 그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에게 알렸고 루시아는 세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모태주가 세리를 납치하려 했지만 문태경이 막아섰습니다. 그만두세요. 세리는 루시아 씨의 딸입니다. 모태주는 문태경과 대치했고 결국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태경은 모태주를 제압했고 세리를 구해냈습니다. 장현숙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장현숙은 분노했습니다. 문태경, 너도 각오해야 할 거야. 하지만 문태경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리 씨와 세리를 지킬 겁니다. 누가 방해해도요. 장현숙은 이를 갈며 물러섰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민간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루시아와 세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고 미소도 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두식은 루시아에게 사과했고 민경채도 세리와 화해했습니다. 김선재와 장현숙은 패배했지만 여전히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세리와 미소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세리와 미소는 루시아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태경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김선재는 여전히 루시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이건 끝이 아니야. 언젠가 넌 내게 돌아올 거야. 김선재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김선재의 광기는 절정에 달하고 루시아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연 루시아는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답은 계속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